소설가 박범신 당신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신이라는 글자는 크게 지금 쓰여져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꽃잎보다 붉던 이런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제목이 꽃잎보다 붉던 당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큰 글씨로 쓴 데는 편집자의 의도도 있었겠지만 아마 소설가 박범신의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어에는 당신을 뜻하는 게 you, 너 이거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말에는 너를 뜻하는 말이 너가 있고 당신이 있고 그대가 있고 또 뭐 부부 같으면은 여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근데 그 단어들마다 다 느낌이 달라요. 특히 이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you, 상대방을 지칭하는 단어로 썼을 때 요즘은 이 의미가 좀 달라진 그 뜻으로도 쓰입니다. 왜? 화가 나고 막 분노를 표출할 때 당신이 그러면 되겠어 할 때 그렇게 화를 날 때도 뭐 당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아주 그 감정이 좋은 특히나 남녀 사이에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칭할 때는 굉장히 애틋하기도 하고 느낌이 아주 새롭죠. 그대라든가 뭐 이런 단어하고 당신이라는 단어하고 또 좀 느낌이 다릅니다. 조금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좀 더 존중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꽃잎보다 붉던 당신이 책 제목인데 꽃잎보다 붉던 하는 그 수식어는 조금 작게 표현을 해서 당신이라는 이 대명사만 지금 책 제목에서 눈에 띄게끔 썼어요. 이게 이제 2015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쯤에 출판됐던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박범신 씨가 아마 70세 중후반, 70초였을까요? 아무튼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 썼던 소설이에요. 이 박범신 씨가 처음 등단했을 때 굉장히 꽃미남으로 유명했었죠. 우리나라는 여자 소설가들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 소설가들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박범신 씨를 비롯해서 한수산 씨, 또 김승옥 선생님, 뭐 이렇게 제가 김승옥 선생님은 씨라는 걸 못 붙이는 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아는 분이라서 꼭 김승옥 선생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그 정말 잘생긴 미남들입니다. 이렇게 요즘 시쳇말로 하면 그 영화 배우들 뺨칠 만큼 잘생긴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 전부 다 70을 넘은 그런 노인들이 됐죠. 근데 노인들이 됐어도 여전히 젊은 시절에 잘생긴 분은 나이 들어서도 잘생겼더라고요. 박범신 씨도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도 아주 그 수려한 용모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당신이라고 꽃잎보다 붉은 당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소설가라는 게 젊어서 쓰는 소설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쓰는 소설이 있구나 하는 거를 특히나 느끼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살아온 세월의 연륜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사망신고를 내질 않고 실종신고를 내요. 그리고는 남자를 이렇게 무덤에 모시는 게 아니고 자기 집 앞마당을 파고 거기에다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 뭐 어디에 매장을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자기 집 마당에는
사람을 못 묻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묻고 실종 신고를 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산소 같은 데 멀리 떨어진 데다가 묻기가 싫은 것이요. 그만큼 당신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사실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이 남자의 아이가 아닙니다.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서 그 남자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지금 죽은 남자가 아버지였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평생 자기 가슴 속에 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늘 사랑했던 그 남자를 가슴에도 묻으면서 자기 집 마당에 묻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연애 소설인데요. 나이 든 사람들의 연애 소설이죠. 이 소설의 첫 부분에 보면은 이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닦으면서 이 여자가 회상에 젖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이 특이하게 소제목들이 숫자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2015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장이 2009에서 2015, 세 번째 장이 1950. 이게 이제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인데 2015년 현재,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950년도 쭉 내려가가지고 뭐 1965년도 이렇게 회상하면서 또는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쭉 쓴 아주 독특한 소설인데 젊었을 때는 이런 거를 도저히 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신을 닦는 그런 장면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이 시신을 닦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용기예요, 사실은. 죽음을 내가 직접 곁에서 이렇게 겪어보는 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내 피부치, 내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또는 자식들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은 우리들의 그 의식 세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어떤 일대 사건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잘 겪어보질 못하지요. 죽음을, 나하고 특히나 가까웠던 사람의 죽음을 몇 번 겪어보면 인생에 대한 깊이가 훨씬 더 많아지고 내 자신이 성숙해지고 뭔가 생각이 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도 그만큼 더 깊이가 있어진 것 같아요. 박범신 씨가 처음에 신춘문예,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던 소설이 여름의 잔해. 제목부터가 좀 이렇게 젊은이다운 어떤 세상을 비관하더라도 젊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여름의 잔해. 내용도 마침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쭉 들면서 소설을 쓰면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것,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버무려져 가지고 소설로 나타나는 것이죠. 박범신 씨가 고향이 논산이에요. 충남 논산. 논산 출신 문인들이 별로 없는데 박범신 씨하고 소설도 쓰고 평론도 하는 장석주 씨. 이 두 분이 이제 논산 분이죠. 논산에서 아주 유명한 문인이 두 분이 나왔어요. 뭐 다른 분들도 몇 분 있겠습니다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이제 그 두 분인데요. 박범신 씨는 우리나라 한국 소설의 2세대라고 할까요? 그런 그 소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황석영 선생, 또 박범신 씨, 한수산 씨, 그 다음에 김승옥 선생,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문열 씨.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한국 소설의 2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전의 1세대는 뭐 김동인,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요즘 그 3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요즘의 젊은 작가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 작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당시의 소설가들 작품들은 제가 꽤나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소설들을 발표했던 소설가들이기 때문에 소설들을 많이 읽었죠. 여러분들도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쓴 소설들은 그만큼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소설들을 읽으면 배울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동년배의 사람들은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소설이라는 게 왜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거, 그런 걸 읽었을 때 좀 더 만족감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하도 즐길 거리들이 많죠. 뭐 텔레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라디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그 외향적인 즐길 거리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참 힘든데요. 언제 틈을 내서 이렇게 소설책 한 권씩, 이거는 그 지금 우리가 즐기는 그 오락거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지만 이거 소설이라든가 이 책으로 활자로 된 것은 이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속으로 나를 밀어놓음으로써 내가 즐거움도 느끼고 뭔가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책을 자꾸 읽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유튜브 요거 제 영상만 보시고 유튜브를 좀 끄고 그 다음에 책장에 있는 소설책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옛날에 읽어봤던 거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가 옛날에 읽어봤던 건데 한 번 더 읽으면 옛날에 읽어봤을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이, 그때 느꼈던 느낌과 다른 느낌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책이라는 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들께 한번 기왕이면 요 당신이라는 책을 한번 구입을 해서 읽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책상 위나 책장에 굴러다니는 아무 소설책이나 옛날에 읽었던 거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재미, 새로운 감동을 한 번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설책 같이 읽는 브이로그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